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다시 사랑 5회차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그 여자의 일기장, 우리 서로에게 물들어 입니다. 남자와 함께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다. 여자는 회전 목마를 타는 것을 좋아했다. 남자는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 같아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모든 종류의 강요를 싫어했으므로 여자는 혼자 목마를 탔다. 남자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여자를 향해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을 여자는 행복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생각을 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가. 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한다. 여행 사진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여느 때처럼 남자가 도와주었다. 여자는 종종 혼자 떠났다가 돌아왔다. 다녀와서는 사진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에 얽힌 이야기를 제법 열심히 들려주곤 했었다. 여자는 남자가 재미있어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가 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 남자의 시선을 따라가 봤다. 사진 속에 바닷가 회전목마가 있었다.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왜 그러는가 물어보았다. 회전목마를 탈 때가 생각이 난다면서 남자는 말했다. 너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계속 그랬지. 나는 여기에 이 바다처럼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을 말하는 게 어색했던지 남자는 웃었지만 눈가는 쓸쓸해 보였다. 여자는 흘러내린 남자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러고서는 눈을 보며 말했다. 예전에 나는 여행 갈 때 카메라 없이 다녔어. 눈이랑 마음에 담아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은 말이야, 가는 곳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 당신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다른 거였어. 나란히 서서 같이 보는 거. 하나의 풍경을 보면서 내가 멋지지? 라고 물으면 당신이 그러게 진짜 멋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회전목마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혼자 했어. 원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였지만 혼자 타고 혼자 갔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생각이 드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나도 하지 말 걸 그랬어. 하지 말고 여기 당신 옆에 있을 걸 그랬어.
웃으면서 남자가 말했다. 더 좋은 선택을 하자. 다음에는 같이 타고 같이 떠나자. 싫어하던 일도 기꺼이 하게 되는 게 나한테는 그게 사랑이니까.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단정히 넘겨주었다. 스쳐 지나가는 손끝, 눈빛을 닮아서 따스했다. 그 여자의 일기장. 여자는 보라색을 좋아했다. 차가운 파랑과 뜨거운 빨강이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서 온기 어려 있는 보라가 되는 것이 좋았다. 결국 따스하게 남는다는 것이 좋았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유난히도 춥던 날이었는데 남자가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는 이유를 설명했다.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겨울에도 뜨거운 거를 잘 못 먹어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랑 반대네요. 몸이 차가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금세 속이 아파서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만을 고집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즐겨 먹는 음식도 많이 달랐다. 남자는 냉면을 즐겼고 여자는 뜨거운 쌀국수를 선호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면 같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법이다. 둘은 같이 냉면을 먹고 난 뒤에 뜨거운 커피를 나눠 마셨다. 다음 날에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나란히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시기였다. 남자 덕분에 여자는 한겨울에 먹는 냉면과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게 되었다. 여자 덕분에 남자도 반대의 세상에 눈을 떴다. 둘은 천천히 섞였다. 서로와 서로의 세계를 넘나들고 때로는 중간 어디쯤에서 즐겁게 만났다. 그런데 오늘 여자는 책에서 보라색 심장에 관해서 읽었다. 마음에 든 멍이 모두 심장으로 몰려갔다면 우리의 심장은 보라색일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려보았다. 붉은 심장에 푸른 멍이 들어서 보라가 된 모습. 처음엔 슬펐으나 이내 그와 같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다. 뜨거운 남자와 차가운 여자. 둘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것은 따스한 보라였다. 멍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다정함이 되어 주어 여자는 남자가 새삼 고맙고 소중했다. 그와 그녀에게 말을 걸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같은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간단하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비기너스는 사랑의 시작이 유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영화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마침내 찾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진짜인 나를 다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 사람. 특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면 상대가 떠날까봐 멈칫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화를 권하고 싶습니다. 남자 주인공 올리버는 초상화를 주로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최근에 아버지를 잃고 상실감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사실 올리버는 꽤 오랜 기간을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반년 뒤 아버지가 75세의 나이로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45년간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성실한 가정 생활을 해왔던 분이니까요. 더 늦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아버지를 올리버는 막을 수도 없었고 부정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애인도 만들었죠. 올리버보다 훨씬 어린 남자였습니다. 마지막 4년을 아버지는 적극적인 게이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비밀, 다시 아버지의 죽음. 커다란 사건들이 제대로 적응할 틈도 없이 그를 뒤흔들었기 때문일까요? 올리버는 40이 다 되도록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열심히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외부의 뭔가가 또다시 자기를 흔들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단단하던 그 벽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가장 무도회에서 만난 프랑스 여자 애나 때문이었죠. 후두염에 걸려서 말을 못한다면서 애나는 수첩에 글씨를 적어 올리버에게 내밀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슬픈 사람이 왜 파티에 왔죠?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눈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버와 애나는 단 둘이서 술을 더 마셨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내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애나는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올리버에게 가르쳐 주었죠. 표정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눈빛. 사람들은 표정 너머에 곧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숨기고 있기 일쑤였으니까요. 매일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지만 올리버는 그제야 처음으로 제대로 표정 너머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무도회에서 만난 두 사람이 가면 너머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고 같은 꿈을 꿀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줄 사람을 만나는 것. 모두가 꿈꾸고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나를 다 보여주었다가 상대가 떠나면 어쩌나 조금씩은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올리버와 애나는 잘 해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뜨겁게 타오르던 얼마간이 지나고 서서히 이성을 찾게 되자 맨 먼저는 한순간에 너무 빠르게 가까워진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가까워진다는 건 아직은 낯선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에 내가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밀려와서 올리버는 이별을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진짜로 사랑인지 아닌지는 종종 도망친 이후에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멀어지고 나서 보니까 애나가 간절했습니다. 내 가장 가운데 내가 아닌 타인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상실이 주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애나를 찾아갔어요. 애나도 같은 마음이었죠. 마지막 장면. 애나가 올리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리버는 사랑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짐 속에서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 게이로 살았던 사람. 아버지는 파트너를 구하려고 광고를 냈던가 봅니다. 애나가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섹스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우정이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78세의 늙은이지만 매력적이고 섹시합니다. 예술가였지만 은퇴했고 예술 외에는 집과 정원, 파티, 그리고 개와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고 회색 머리에 푸른 눈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털이 많고요. 괜찮은 집을 갖고 있고 집에는 음식과 술, 친구들이 있죠. 나이 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를 만나서 끝까지 지켜보세요. 다 읽고 나서 애나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 그것이 아버지가 올리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 최대한 솔직해라. 아버지의 글을 다 읽고 두 사람은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나란히 앉았다가 올리버는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애나는 대답 대신에 올리버를 보았어요. 올리버도 그녀를 보았고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고 그제서야 두려움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다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솔직해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너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야 진짜 사랑이 온다. 보여주세요. 진짜로 사랑이라면 남아있고 아니라면 멀어지겠죠. 아닌 거라면 멀어지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오히려 잘 된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진짜인 사랑이니까 다 보여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 꽤 좋을 수도 있고 말이죠. 너는 거기 있었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 여자의 일기장.
여자는 오늘도 지하철역에서 그 남자를 보았다. 한때는 연인이었던 남자. 둘이서 함께 있던 시절에 남자와 여자는 늘 함께 출근을 했었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지. 처음 만나던 무렵 여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살면 좋겠다 했던 것은 남자였다. 남자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겐 거리가 중요하다 했다.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지 진짜 내 사람이라는 실감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는 적도 가까운 나라로 출장을 떠났다. 서울은 겨울이었다. 코끝이 빨개진 채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불쑥 여기 정말 덥다 라고 말했다. 순간 대단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가 아주 멀리 있구나 느끼는 순간 여자는 불안해졌고 불편했다. 다음 날 여자는 남자의 집 근처에 새 집을 얻었다. 그가 맞았다. 가까이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여자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남자의 창가를 올려다 보는 것이 좋았다. 불이 켜진 것을 보면 안 자고 뭐해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엔 언제나 남자의 창문이 열렸다. 내다보며 손을 흔들어 주거나 뛰어나와서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 남자와 헤어진 후에도 여자는 한참이나 그 집 앞을 매일 지났다. 이상했다. 창가의 노란 불빛은 여전한데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너무나 잔인했다. 남자가 저기 있는데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데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멀리 있으면 불안하던 사람이었는데 가까이 있으니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아픈 광경을 보았다. 권태기가 온 것인가 걱정은 했지만 아직은 둘이 함께라고 믿고 있던 시절이었다. 남자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서 있는 낯선 여인을 보았다. 갑자기 연락을 받은 듯 남자는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지만 금세 웃었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여자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였다. 마음이 내려앉았고 이별을 예감했다. 헤어지고 나서 여자는 고민했다. 이사를 해야 될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기 싫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살던 집에 머무른 중이다.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오고 가는 길에 종종 남자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어째서인지 여자는 그때마다 숨어버렸다. 피하고 싶다. 하지만 보고 싶기도 하다. 오늘도 여자는 지하철역에서 남자를 보았다. 이름은 알지만 부를 수 없었다. 언제나 손잡고 걷던 사람이 바로 몇 걸음 앞에 있었는데 더는 다가가서
만질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가까이 있지만 아주 멀리 있고, 거기에 있었지만 거기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